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픽카드의 미친 남자,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래픽카드, 보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바로 게임입니다. 7월 2일, 바로 얼마 전이죠.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가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려야 하는데, 이 게임은 넥슨에서 개발하고 유통하는 TPS 또는 뭐 루트 슈터, 액션 RPG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그런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언리얼 엔진 5로 제작이 돼서 제가 이제 베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출시 이전부터 꾸준히 게임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게임 스크린샷을 보면 확실히 때깔이 괜찮아요. 그래픽도 굉장히 수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소위 AA 게임 대작들을 보면은 이 서양 게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게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PC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의 어떤 미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미형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좋은 그래픽, 이런 것들이 좀 호평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이 국산 게임의 분위기,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국산 게임은 이제 MMORPG라든지 모바일 게임 이런 걸로 수익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온라인 게임보다는 그래도 AA 게임이라든지 또는 싱글 플레이어 중심인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서양 게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저 역시도 소위 이제 스토리 게임이라 불리는 그런 싱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산 게임을 거의 즐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네오위즈에서 출시한 피해 거짓, 그리고 피해 거짓은 퀘이사전이랑 최적화 협업도 했었죠. 그리고 피해 거짓을 필두로 얼마 전에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의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이 상당한 호평, 그 다음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드디어 국산 게임도 이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기조나 어떤 분위기, 새롭게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국산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혹은 뭐 눈물을 마시는 새,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아까 퍼스트 디센던트, 앞으로는 그냥 퍼디라고 하겠습니다. 이 퍼디라는 게임의 장르를 설명하면서 이 루트 슈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루트 슈터라는 장르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쉬울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임이 있죠. 디비전. 유비소프트의 더 디비전 1, 2가 있고, 그리고 데스티니 가디언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원으로 가면은 예전에 이제 저도 재밌게 즐겼던 게임인데 헬게이트 런던이라고 있습니다. 헬게이트 런던. 그래서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일단은 뭐 무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총을 써서 슈터 장르니까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관없이 게임성 자체는 약간 액션 RPG를 옮겨온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쏘는 디아블로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헬게이트 런던을 설명할 때. 그래서 루트 슈터라 하면 어떤 필드가 있고 퀘스트가 있고 캐릭터가 성장해 가지만, 어떤 장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총기류가 등장해서 그것이 1인칭이면은 FPS, 3인칭이면 TPS, 이런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런 루트 슈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 오늘은 뭘 알아볼 것이냐? 이게 언리얼 엔진 5입니다. 언리얼 엔진 가장 최신 엔진이고 그래픽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양도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익숙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래픽 카드 중 하나인 RTX 4060 Ti를 가지고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 옵션 뿌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퀘이사존이 추천하는 최적화 옵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3D 게임을 실행하면 옵션 타협을 할 때 각 옵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옵션들이 실질적으로 옵션을 낮춰도 체감 가능한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옵션은 말이죠, 비주얼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그 옵션 타협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타협 노하우까지 좀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했냐면, CPU 라이젠 5 7600, 인기 많은 CPU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는 RTX 4060 Ti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060 Ti 같은 경우는 이제 FE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팩토리 OC가 적용된 비래퍼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어떤 성능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목표는
QHD 해상도, QHD 해상도에서 만족할 만한 프레임, 대략 100프레임 정도가 되겠죠. 그 QHD에서 100프레임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을 실행해 볼까요? 일단 퍼스트 디센던트는 스팀뿐만 아니라 뭐 엑스박스라든지 플스 이렇게 콘솔 게임에도 다 대응하고 있고요. 스팀 플랫폼으로 PC 버전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테스트 때문에 게임 자체를 많이 즐겨보진 않았지만 제가 기존에 루트 슈터 중에 가장 재밌게 즐겼던 거는 데스티니 가디언즈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냄새가 정말 풀풀 나. 전반적인 어떤 그 세계관의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기본적으로 SF 장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참고한 티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리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비주얼은 확실히 뛰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사양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 실행했고, 넥슨 로고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이렇게 좀 재밌는 게임, 정말 그냥 도박이 아니라 가차가 아니라 재밌는 게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퍼스트 디센던트도 지금 과금 요소가 좀 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출시 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엔터를 누르면 게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링 툴 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라이젠 5 7600, 그다음에 현재 온도, CPU 전력, 그리고 RTX 4060 Ti 현재 온도, 전력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노란색으로는 크게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 주고요. 자, 일단 게임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게임 시작, 이게 제 캐릭터인데 사실상 기존에 진행하던 캐릭터를 추가로 또 캐릭터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캐릭터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이것도 너무 불만이야. 제가 즐겼던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기본적으로 3개 슬롯은 제공해줬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가 게임의 메인 무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알비온이라는 도시고, 지금 옵션이 어떻게 되냐, 프레임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네, 옵션 일단 전체 화면이고요. 해상도는 QHD 2560-1440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그래픽 품질 프리셋을 제가 이제 울트라로 설정을 했고요.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는데 낮음, 중간, 높음, 울트라, 자동 설정,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설정은 퍼디가 알아서 당신의 시스템 사양에 맞게 자동 설정으로 옵션을 조절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등급별로 나눠지는 거, 마지막에 가장 하단 사용자 정의는 이제 커스텀 설정, 그래픽 옵션의 세부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조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레이트레이싱 옵션. 그래서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지원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마다 다른데 어떤 게임은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좀 극적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이 있고, 또는 둠 이터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어떤 게임들은 레이트레이싱을 켜도 별로 이렇게 좀 좋아진 걸 모르겠어. 그런 게임들인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에 욕심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레이트레이싱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소위 이제 무지성이라고 하죠. 무지성으로 그냥 풀업을 때렸을 때 그래픽 품질도 울트라,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 이렇게 때리면, 자, QHD에서 4060 Ti인데 30프레임도 안 나와요 지금. 정말 사양이 높긴 높습니다. 네, 물론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들어가서 더 높긴 하지만 30프레임 전후로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게 돼요 지금. 이 정도 프레임으로 만족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옵션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옵션 한번 뜯어볼까요? 자, 그래픽 옵션을 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레이트레이싱은 끄고, 이거 너무 비싼 옵션이에요. 사치와 같은 옵션이니까. 자, 레이트레이싱 껐을 때는 어떠냐? 아까 30프레임 전후였잖아요. 바로 40프레임대로 올라옵니다. 네, 바로 40프레임 올라와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이제 QHD의 165Hz인데 40프레임 정도만 돼도 그렇게 끊긴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60,
또는 100프레임 이상이 나와줘야 이제 쾌적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이 부드러운 것도 물론이고 키보드나 게임패드를 이용해서 반응 속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레임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을 껐을 때 40프레임이 나오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가시거리, 안티, 포스트 프로세스, 그림자, 전역 조명, 반사, 텍스처, 효과, 식생, 쉐이더 품질, 사물, 물리, 모션 블러.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류가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모든 옵션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모두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훑고 핵심적으로 타협해야 될 옵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거리. 가시거리는 뭐냐? 게임을 실행했을 때 먼 거리 있는 오브젝트를 얼마나 멀리 표현할 수 있느냐. 가까이 있는 거는 잘 표현하고 멀리 있는 거는 생략하고 이것을 얼마나 가까운 데까지 생략할 거냐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퍼디에서는 이 가시거리가 그렇게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안티는 뭐냐? 여러분들 3D 게임 하면은 각 오브젝트마다 오브젝트를 이루는 경계면이 있는데 그 경계면은 픽셀, 즉 네모난 픽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적으로 안티 에일리어싱이라는 옵션을 적용해주지 않으면 거칠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안티 옵션을 통해서 그 거친 픽셀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색깔의 픽셀을 집어넣어서 멀리서 봤을 때 계단 현상이 부드럽게 보이는 옵션을 안티라고 해요. 그리고 퍼디에서는 안티 옵션도 성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포스트 프로세서는 뭐냐? 일명 후처리 효과라고 하는데 게임이 좀 더 이뻐 보이려고 어떤 색감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반적인 비네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걸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 역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림자. 네, 그림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캐릭터라든지 어떤 건물, 그런 오브젝트가 광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림자 효과를 얼마나 자세하게 또는 얼마나 해상도를 높게 또는 얼마나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적용하느냐, 이런 옵션인데 그림자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울트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지 화면에서 42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만 낮춰줘도, 자, 한 단계만 낮춰줘도 45프레임을 넣어서 48프레임까지 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캐릭터에 생성되는 그림자라든지 이 건물 그림자의 해상도가 살짝 낮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루트 슈터 게임 하면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이 그림자 해상도가 높냐 낮냐, 이것이 게임 재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전체적인 화면 때깔은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중간 정도로 타협하겠습니다. 자, 중간으로 주면, 자, 50까지 올라가죠. 50. 중간으로 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 값은 중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 조명이 뭐냐?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역 조명이고 영어로 익숙하신 분도 더 계실 거예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역 조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주 광원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근데 주 광원 말고도 주 광원에 의해서 각종 개체의 빛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빛 반사에 의해서 사실상 빛을 받는 부분은 하얗고 빛을 안 받는 부위는 검었고, 이런 1차원적인 조명 표현이 아니라 각 객체가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반사가 더 잘 되는 거는 그래도 직접적인 빛을 받지 않아도 조금 더 밝게 표현되고, 그렇지 않은 물체는 조금 어둡게 표현되고, 이러한 현실적인 조명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건데, 이 전역 조명은 사실상 고급 기술이라서 이 역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역 조명을 낮음으로 하게 되면 화면빨이 확실히 안 좋아져요. 낮음으로 하게 되면 주광원,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되게 밝게 표시되는데 나머지 영역은 굉장히 비슷한 톤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 정도로만 줘도, 자, 전역 조명을 중간으로 주겠습니다. 중간으로 줘도 주광원 외에도 이 주광원에 의해서 서로 반사되는 이 오브젝트가 조금 밝게 표현되죠. 이 정도만 돼도 화면빨에 괜찮다. 그래서 전역 조명에 예민하신 분들은 딱 한 단계 타협, 높게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정말 화질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중간 정도로 타협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전역 조명은 중간으로 하고, 그다음 반사가 뭐냐? 반사가 잘 되는 재질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영역은 이게 유리 같은 거거든요. 이 채광이 되는 이 유리 같은 건데 지금은 반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울트라 정도로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레임이 30으로 바로 곤두박질 치긴 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유리인데 지금 여기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뭐냐? 이 반대편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 빛나는 부분이 여기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켰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사 옵션은 이 반사되는 오브젝트의 해상도를 얼마나 높게 표시할 거냐 이건데 사실상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쳐. 그래서 이것도 울트라가 아니라 높음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은 그래도 반사 효과가 나오면서 살짝 해상도가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흐려지는데? 너무 흐려지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사 옵션을 포기하기 싫다 그러면 울트라는 성능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춘 높음 옵션을 추천드린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텍스처 옵션. 텍스처 옵션은 3D 모델링에서 이 모델링에 입혀지는 질감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갑옷이라든지 옷, 이렇게 주름 이런 것들이 다 텍스처라는 2D 이미지를 매핑해서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의 텍스처 옵션은 그 매핑하는 질감 데이터, 즉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를 결정합니다. 압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작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텍스처 옵션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VRAM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텍스처 옵션은 타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 텍스처 옵션을 타협해봤자 성능이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텍스처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불러와서 입혀주는 용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RAM만 충분하다면 텍스처 옵션이 높거나 낮거나 하다고 해서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옵션은 저는 항상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옵션 타협 항목에서 가장 최하단에 둡니다. 거의 타협을 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텍스처 옵션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미지 파일 자체가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킹스턴이라는 지역에 이동해서 이 텍스처 옵션에 따른 화질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킹스턴은 아까 제가 이제 알비온 도시를 말씀드렸는데 이 킹스턴은 조금 더 야외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닥에 입혀진 이 사실적인 어떤 흙바닥, 돌, 자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제 텍스처 데이터, 즉 이러한 돌과 바닥의 무늬로 이루어진 그림 파일을 매핑해 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이 붙여놓은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게 텍스처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 옵션에서는 확대했을 때 살짝 픽셀이 깨지죠.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텍스처 옵션을 낮춘다 그러면 정말 구질구질한 그런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걸 낮음으로 해보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최신 게임 하는데 이 정도의 해상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VRAM만 충분하다면 텍스처 옵션은 웬만하면 타협하지 마세요. 성능이 별 차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이 뭐가 있냐? 효과, 식생, 쉐이더 품질, 사물, 물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 효과는 뭐 이펙트라고 하죠. 제가 퍼디에서 이 효과 옵션이 정확히 어떤 퀄리티 차이를 나타내는지 사실 살펴보진 못했어요. 왜냐? 보통 이런 효과는 총을 쏠 때 화염구라든지 또는 어떤 파티클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의 어떤 어마운트, 양을 결정하거나 혹은 뭐 파티클 효과의 해상도를 결정하거나 이런 순간적인 그래픽 품질의 좌지우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하기도 쉽지 않고 옵션 타입을 해도 티도 안 나. 그래서 그냥 울트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식생은 이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나무나 풀떼기 있잖아요.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풀떼기들 있잖아. 이 풀떼기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표현할 거냐. 이건데 사실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에서는 이 식생 옵션이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퍼디에서는 그렇게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쉐이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그래픽 효과가 사실 쉐이더 품질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퍼디에서는 음영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영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사물의 기하학적 문양에 따른 이런 모서리 안쪽 부분에 생기는 간접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영 효과. 예를 들어서
그림자만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오브젝트에는 조금 평면적인 이미지가 연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 음영 품질,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조금 어둡게 표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실적으로 나타내주는데 쉐이더 품질 옵션이 퍼디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이것도 옵션 타입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물이 이제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의 형상을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할 건지 혹은 얼마나 폴리곤을 쪼개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건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멀리 보이면 이 산 같은 지형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물 옵션을 낮추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조금 단순화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화되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이 멀리 있는 오브젝트가 살짝 단순화되는 걸로는 우리가 게임 그래픽을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소위 말하는 때깔 그런 거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도 살짝 낮출게요. 높음 정도로. 자, 그래서 물리 효과는 말 그대로 피직스 효과입니다. 캐릭터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리 효과를 말하는데 이거는 타협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은 이거를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자, 저녁 조명, 반사, 사물, 그전 반사. 네, 퍼디에서는 세부 항목 중에서 옵션 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4가지다. 그전 반사.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화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한 단계만 낮춰서 높음으로 때우시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퍼포먼스 중심적으로 프레임을 올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림자와 저녁 조명을 중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살기가 나왔죠. 레이 트레이싱 옵션. 아까 레이 트레이싱 옵션은 다시 알비온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반사 효과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레이 트레이싱 옵션 말고도 따로 이제 반사 항목을 지금 타협을 해놨는데, 일단 그 항목을 모두 풀로 높여주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하얀색 그 LED 같은 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반사돼서 올라가고 있죠. 요거를 반사 옵션을 울트라로 주고, 울트라로 주면 이렇게 또렷합니다. 하지만 30프레임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높음으로만 해줘도, 울트라가 아닙니다. 레이 트레이싱 옵션 타협하는 거예요. 높음으로 해줘도, 자, 지금 캐싱 작업이에요. 캐싱 작업이 끝나면 프레임이 높아질 겁니다. 45프레임 나옵니다. 45프레임. 훨씬 낫죠?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울트라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만 낮춰도 이 해상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울트라는 비추, 높음 옵션 정도로 만족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벌써 45프레임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사 옵션이 성능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높음으로 타협을 할 건데, 지금 캐릭터가 갑자기 방해하고 있네. 자, 높음으로 일단 타협을 하니까 바로 54프레임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반짝거리는 원이 아까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뿌예.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린다고. 바로 DLSS를 활성화하는 순간 이게 해결됩니다. 자, 지금 53프레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써야 되는 DLSS를 켜주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QHD 해상도에서는 DLSS 옵션을 균형 정도로만 해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화질이 나온다. 물론 이제 품질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해상력이 높긴 하지만 균형 정도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초보자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성능, 울트라 성능, 이거는 더 좋은 옵션이라는 게 아니라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화질이 그만큼 엄청 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K, 5K 이렇게 4K 이상 가는 초고해상도 영역이 아니라면 절대로 성능이나 울트라 성능은 쓰지 말아라. 제가 추천해 드린 거고, 최소한 균형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균형을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 자, 또렷해졌습니다. 또렷해졌죠? 반사 효과가 살아나요. 그리고 프레임도 76프레임. 이제서야 조금씩 할만한 프레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네이티브 렌더링보다 어쨌든 DLSS는 소스, 즉 소스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더 또렷해지냐?
그건 이제 DLSS라는 업스케일링 기술의 알고리즘의 비밀이 있는데, DLSS는 어쨌든 소스를 가지고 고해상도, 즉 8K에 버금가는, 뭐 엔비디아 주장으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초고해상도를 렌더링한 다음에 그것을 원본 해상도와 교차 검증하면서 알고리즘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초고해상도에 달하는 원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근접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네이티브 렌더링보다도 더 또렷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사 효과를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레이트레이싱 옵션과 반사 옵션은 울트라로 하지 말고 높음으로 유지하고 DLSS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화질과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DLSS 옵션으로 70프레임대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RTX 40 시리즈 사용한다면 프레임 제너레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프레임 생성, 더블 프레임. 이거 너무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 옵션을 켜게 되면 100프레임, 105프레임. 자, 그래서 이게 초기에 무지성으로 울트라 옵션으로 도배했을 때는 30프레임 전후로 나왔죠. 경우에 따라서는 20몇 프레임이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적절한 옵션 타용, 그리고 DLSS를 활용하면 이렇게 무지성 풀업하고 화면대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차이도 안 나. 제가 봤을 때 양쪽을 그렇게 놓아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반사 효과의 어떤 깔끔함 때문에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품질 차이가 나지도 않으면서 성능은 이렇게 100프레임 이상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프레임이 나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킹스턴 같은 야외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킹스턴 필드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몹들을 한번 제가 사냥을 하면서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투 때는 전투 효과로 인해서 프레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초기에 이제 캐싱 작업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낮아지네요. 자, 일단 필드를 돌아다닐 때 보면은 110프레임, 104프레임, 102프레임 이렇게 100프레임 이상이 그래도 꾸준히 나옵니다. 여기에 몹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레임 생성을 이용했을 때 간혹 가다가 위쳐 같은 게임은 이제 텍스트나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떨려 보인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표현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기도 하는데, 퍼스트 디센던트는 그래도 괜찮게 구현이 된 모습이에요. 제가 막 이제 몬스터를 뭐 사냥을 조금 했는데 너무 이제 소규모 전투라서 사실상 제가 이제 아직 그 뭐라고 그래야 돼? 태초마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대규모 싸움을 구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추종자 돌격병. 제가 이제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게임에는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패드로 많이 해가지고 키보드로는 좀 어색하네. 이렇게 해도 100프레임 이상이 꾸준히 나와요. 물론 이제 부하가 높은 장면에서는 뭐 90프레임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0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레이트레이싱 효과라는 게 퍼디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난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끄세요. 별로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른 게임과 달리 뭐 사이버펑크나 둠 이터널 이런 게임과 달리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는 그냥 레이트레이싱 효과도 가감하게 꺼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니까 뭐 110프레임 이상 꾸준히 나와주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4060 Ti가 원래는 이제 128비트 인터페이스로 FHD 해상도에 최적화된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이제 엔비디아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능만 나와주면 당연히 QHD 게이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디 같은 게임은 얼리언 엔진 5로 제작이 됐고 사양도 높은 편이지만, 이렇게 옵션 타입을 통해서 100프레임 이상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DLSS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업스케일링 옵션으로 AMD 유저분들도 FSR, 뭐 XeSS, TSR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품질, 성능 모두 DLSS가 최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무서운 점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유저분들은 당연히 DLSS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DLSS 품질은 균형 이상, 그다음 프레임 제너레이션은 쓸만하다, 퍼디에서 쓸만하다, 그리고 고급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전 반사, 그림자, 전역 조명, 반사, 사물, 이 네 가지를 최소한 한 단계만 타협해 주셔도
꽤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퍼스트 디센던트와 함께하는 그래픽 옵션 최적화 가이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3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 게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취향이긴 한데 무조건 풀업을 고집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풀옵션을 고집할 때 그게 그냥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난 그냥 풀옵션이 좋은 것 같으니까 풀옵션을 추구할 거야, 이것보다는 각 그래픽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인 그 옵션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그 옵션을 타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고 더 쾌적한 게이밍, 나아가서는 킬 데스치에도 영향을 주니까 하나하나 그래픽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갖고 좀 더 만족스러운 시스템 환경을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